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우려하시는 게 내가 받을 돈이 잡힐 수도 있다라는 그 점 때문에 많이 걱정하시는데 상식선에서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요즘 언론들이 앞다투어서 전세 사기에 대해 보도하고 있는데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도 개인 회생으로 구제받으실 수 있을까요? 대부분이 아마 해당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왜냐면은 전세 사기가 대부분 문제가 되는 이유가 모아놓은 돈으로 전세를 들어가는 것보다는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경우엔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문제인데 그 전세 자금까지 대출이 되는 거라 마이너스가 좀 크게 난 상태에서 이거를 수습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손해를 입은 게 아니라 몇 천에서 몇 억 단위로 손해를 입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이제 몇 달 월급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런 분들이야말로 좀 빨리 개인회생을 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세 사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많은 유형은 사기와 사기가 아닌 거에 좀 경계에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소위 말하는 깡통 전세라고 하잖아요. 그게 좋게 말하면은 갭 투자가 되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은 내 돈이 아닌 세입자의 돈으로 투자를 막 몇십 채 몇백 채 이렇게 하시는,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상승장에는 괜찮은데 부동산 하락장에는 다 같이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피해가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의 전세 사기가 있고, 임대인을 좀 허위로 내세우는 경우, 바지 임대인이라든지 신용이 원래 안 좋으신 분을 끌어들여서 떠넘기고 간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여러 세입자와 이중 계약을 하거나 삼중 계약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근저당이랑 달리 신탁회사와의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동산의 임대인이 위탁자가 되고 신탁자가 부동산의 주인이 되는 그런 방식의 계약인데, 이제 신탁 계약 자체가 일반인들한테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이 신탁사기 때문에 신탁사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동의를 안 받고 진행하는 계약이라든지 하면은 임차인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사기성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이런 사기 유형도 있고요. 임차인의 순위가 1순위를 보호를 해줄 것처럼 이제 해놓고 막상 당일에 근저당을 실행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좀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고요. 선순위 근저당이랑 신탁 등기를 말소하면서 잔금을 치르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이행하지 않아서 또 임차인의 순위를 보전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피해가 되는 그런 사기 유형도 있고요. 그리고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이제 이만큼 쌓여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고지를 하지 않아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재산이 넉넉하게 담보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못한 케이스가 있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도 미약하나마 이제 사기의 한 유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 회생 실무를 진행하실 때 어려운 점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근에 많이 좀 나아진 부분이긴 한데, 법원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임대인으로부터 받을 전세 보증금을 실제로 언젠가는 받을 수 있는 채권이다 라는 이유로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지 않냐라고 하면서 전액을 청산가치로 잡아라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임차인 입장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었으면 사실 회생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그것 때문에 회생을 하는 거거든요. 일반적인 개인회생 채무자들은 카드 빚이 있던 뭐 대부업체의 빚이 있던 그런 빚 때문에 회생을 하시는 분들이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그 전세 임대인 때문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임대인이 재산이 없는데 그 임대인한테 받을 돈을 다 재산으로 잡으라고 하면은 없는 재산을 잡으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소명하는 게 중요한데, 예전에는 회생위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이해를 해주지 못했어요. 재산이 맞지 않냐, 채권이 맞지 않냐, 낙찰을 받거나 하면 당신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내가 1순위라든지 부동산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권리가 확보되어 있는 분들은 조금 회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순위 그 근저당이 있다든지 아예 보호받을 수 없는 후순위 임차인들은 거의 받을 금액이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가장 좀 설득이 어려웠었죠. 지금도 계속 설득을 해나가는 중이기도 하고요. 그럼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이 개인 회생 진행하실 때 필요한 서류들이 뭐 따로 있을까요? 전형적으로 어떤 서류가 딱 필요하다기보다는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회수 가능성이 떨어지는지를 저희가 소명하는 게 가장 중점적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미 경매에 넘어갔다든지, 아니면 피해자가 나만 있는 게 아니라든지, 임대인 연락이 두절됐다는 사정이라든지, 또는 피해자들끼리 이제 고소를 진행했다면 그런 서류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우리가 얼마나 회수하려고 노력을 했고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한테 건질 게 하나도 없다라는 부분을 소명하는 게 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피해 사실 자체,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소명하는 게 관건이고, 법원에서 그거를 받아주고 넘어가면 괜찮은데 만약에 법원이 재산으로 반영해라 라고 하게 되면 이게 왜 재산이 될 수 없는지를 소명하는 게 필요하겠죠. 변호사님만의 뭐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의 개인 회생 노하우가 따로 있을까요? 저희만의 노하우라고 말씀드리긴 좀 쑥스럽긴 한데, 일단 이런 사건들 특징이 경매나 공매가 맞물려 있다 보니까 개시 결정까지 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채무자들은 지내고 있는 집에서 생긴 문제니까 다른 채무자들보다 독촉의 위험이라기보다는 더
거주 환경에 굉장히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기 때문에 빨리 끝내는 게 좋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신속하게 처리를 하려고 좀 노력을 하는 것 같고, 사기 피해나 이런 부분도 제대로 좀 소명이 안 되면 부당하게 청산 가치를 많이 반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조기에 법원을 좀 설득해서 좀 빨리빨리 끝내려고 하는 게 가장 좀 포커스인 것 같아요. 변호사님이 진행하신 뭐 개인 회생 사례가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영상으로 소개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너무 이게 법원에서 부당하게 좀 요구를 한다라는 얘기만 드리고 후속 결과를 말씀드리지 않았던 케이스가 있었어요. 부산 케이스였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전세 대출이 9천만 원, 임대차 보증금이 1억 2천만 원이었어요. 3천만 원이 내 돈이고 9천만 원이 대출이잖아요. 근데 그 9천만 원이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회생을 한 케이스고, 근데 이제 법원에서는, 부산 법원에서는 이제 당시에 9천만 원을 다 재산으로 반영해라 이런 상황이었고, 9천만 원을 반영을 하면 회생이 거의 어려운 케이스였어요. 왜냐면 청산 가치가 높으면은 그걸 뒷받쳐주는 소득이 있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변제 수행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설명을 드리고, 의견서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좀 해서 보정을 열심히 해서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게 뭐였냐면은 예상 배당금 정도는 청산 가치로 반영을 해라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는 사실 방어의 영역이 아니라 너무 당연한 거죠.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정도로 마무리가 됐던 이제 케이스가 있었고요. 서울에서 진행했던 한 케이스는 작년 9월에 시작해서 올해 3월에 끝났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이제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런 피해 사실들에 대한 자료들을 좀 구체적으로 모아가지고 진행을 했었어요. 이분은 이제 신탁 사기였어요. 그런 부분을 소명을 해서 잘 넘어갔죠. 그리고 또 이분은 좀 나이도 어린 분이어가지고, 서울해상법원의 경우에는 만 29세 청년은 또 변제기간 단축해주잖아요. 전세 사기 피해자이면서 나이가 어린 채무자였기 때문에 변제기간이 더 단축돼가지고 24개월로 끝났던 분이 있었어요. 전세 사기가 최근에 피해자들이 좀 많고, 또 저희 사무실도 진행 사례들이 꽤 많이 늘었어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우려하시는 게 내가 받을 돈이 잡힐 수도 있다라는 그 점 때문에 많이 걱정하시는데, 상식선에서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차원에서 소개를 좀 드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